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실 뭐 금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금리가 생각보다 크게 빠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네. 사실상 그 고금리의 고착화를 예비하는 지금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되면 금리가 지금 고공행진하는 게 유지된다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렇죠? 왜? 뭐 이미 많은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긴 한데 네. 사실 트럼프가 그 두 가지 중점적인 정책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네. 번째는 이제 그 법인세 인하이고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 재임했을 때 당시 이제 법인세를 지금 인하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영구화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은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지금 재정을 풀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 재정이 적자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고 그 적자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찍어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재정 적자를 충당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방향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내가 걷어서 내가 쓰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트럼프는 뭘 걷냐, 그냥 깎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긴 한데 네. 어쨌거나 지금 재정 적자가 계속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명제는 트럼프가 되어도 변함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채권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네.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요.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네.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도 네. 실세금리 결국에는 우리는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세금리가 중요한데 정부의 재정 적자가 계속 되면 될수록 실세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확인하셨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피격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직후에 네. 채권 시장에 지금 커브가 스팁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스팁이라는 게 이 채권은 이제 단기물이 있고 중기물이 있고 장기물이 있는데 네네네. 트럼프는 원래 기업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압박할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장기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단기 금리는 낮아지는데 중기물과 장기 금리는 더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커브가 평평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팔라진다라고 해서 스티프닝이라는 영어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은 이게 트럼프가 아무리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더라도 네. 실제 재정 적자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네. 그리고 그 재정 적자가 좀 더 심해지면 오히려 중장기 구간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 고금리 고착화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 아마 아시겠지만은 네. 지금 중국에 지금 관세를 한 50에서 60%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만들던 수많은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이 안 들어오고 그거를 미국 생산품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와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는 그런 펀더멘탈이 네. 트럼프 당선되면 더 심해질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재정 적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화당이 싫어하는 쪽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전에 뭐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전 국민한테 막 뭐 $1,000, $2,000씩 뭐 뿌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재정 적자가 발생했으나 그런 상황이 아닌 지금 상황에서도 트럼프가 공화당의 그 기본 가치를 무시하고 더 재정 적자를 강하게 갈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재정 적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공화당은요. 그 세금을 올리는 거를 싫어하는 게 그것도 좀 더 싫어하죠. 정확합니다. 예. 예. 근데 예를 들면 사실상 재정 적자를 싫어한다라고 하기보다 재정을 쓰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내지는 개인소득세를 낮추는 부분에 좀 더 중점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로 인해서 국고가 뭐 빵꾸가 난다라고 하면 딴 부분을 삭감을 하면 되지라는 접근법이거든요. 그러면 딴 부분을 어딜 삭감할 거냐라고 보면 지금 현재 바이든이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네. 미국의 건강보험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정책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게가 지갑도 가뜩이나 얇은데 네.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를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게 하면서 건강보험료 내려고 소비자들의 지갑이 더 얇아진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연관된 이슈가 있는데 재정 적자를 그럼 또 어디서 메꿀 거냐? 일단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삭감하고 방위비에서 다른 나라한테 주고 있는 이 꽁돈들을 우리가 회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군을 파견하고 있는 지역에서 방위비를 분담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서 재정 적자가 줄어드는 방향이라고 하기보다 네. 결과적으로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그로 인해서 모자라는 재정들은 다른 데에서 삭감해서 충당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쓸 돈을 줄인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을 일단 많이 쓰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공화당은 네네네네. 작은 정부를 그렇겠죠. 추구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작은 정부를 추구하되 네. 법인세는 낮추고 내지는 쓸데없는 재정을 삭감하는 그런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채권을 막 발행해 갖고 이것도 뭐 재정과 관련된 문제긴 하겠습니다. 적자폭을 늘리는 걸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민주당이 막 그런 거 채권 발행하려고 할 때도 막 못하게 뭐 거부하고 뭐 이런 것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네네네. 그러니까 공화당이 혹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만약에 된다고 치고 공화당에서 그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는 거를 만약에 안 한다 치면 그럼 채권 발행이 줄어들면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까? 근데 채권 발행이 사실 과연 줄어들 거냐라는 거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실제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상원 하원을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느냐 공화당이 가져가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하원까지는 공화당이 가져갈 것 같은데. 네, 근데 네. 이제 상원은 못 가져갈 그건 거다라는 잘 얘기가 모르겠고요. 상당히 네. 많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그랬을 때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네. 과연 지금 재정 지출을 계속적으로 좀 줄이고 싶어 할 거냐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2년 후는 사실은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급격하게 재정 지출을 줄여가지고 네. 경기가 나빠지면 본인 손해라는 것들을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결국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과도하게 이제 지출했던 부분들을 깎아서 이제 재정을 감축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것도 한꺼번에 깎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네. 지금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정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IRA 이런 약간 각종 2차 전지, 뭐 내지는 전기차, 예. 태양광 이런 부분에 주는 보조금도 전격적으로 깎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당선되는 날부터 그냥 아예 그냥 제로로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예. 기존에 실시했던 정책들을 페이지 아웃 점점 줄이는 가운데에서 시간이 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전부 다 깎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상원이 이제 여전히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다면 그런 시나리오는 더더욱 어려워질 거고요. 거기에다가 본인의 프래그십 정책으로 법인세나 개인소득세 인하를 다시 재추진하게 되면 네. 결국에는 저는 이 재정 적자라는 것들이 쉽게 줄어들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채권 시장이 다시 체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유지가 되면 안 그래도 힘든 미국 재정에 고금리로 인해서 계속 이자 부담이 커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이자 내느라고 더 적자가 커질 거고. 네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금리를 낮추는 게 어찌 보면 정부 부담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좀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데 2년 후에 있을 그 중간 선거를 위해서도 금리를 좀 낮추는 편이 더 좋다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파월 의장 임기가 이제 2026년까지기 때문에 예. 지금 파월 의장을 뭐 바로 교체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겠죠. 금리를 낮춰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아까도 이제 그 채권 금리의 이제 스팁, 이 커브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네. 기본적으로 정책 당국자와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단기 구간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책 금리와 연동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1년물, 2년물 굉장히 짧은 구간인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다 잡아놨는데 여기에다가 금리를 내리는 것들을 압박을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단기 구간은 낮아져도 장기 구간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보통 10년, 30년 이런 약간 장기 금리에 연동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많이 받는 경우가 미국은 많은데
결국에는 이게 장기 구간이 안 잡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금리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한국적인 상황은 좀 틀려요. 네. 한국은 이제 부동산 PF도 있고 실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상황을 봐서 금리 인하를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과 다르게 갈 수 있는 측면은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미국 쪽에서 생각보다 금리가 낮아지지 않았을 때 네. 우리의 운신폭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미국 안 낮추는데 우리가 한 번 정도도 아니고 계속해서 뭐 더 낮출 수는 없을 거고. 네, 만약에 이제 우리만 사실은 다른 길을 가게 되면 네. 일본이 엔달러 환율 160엔 갔던 것처럼 환율이 사실은 1,400원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할 가능성이 높죠. 네네네. 네. 그럼 이제 우리 금리도 만약에 더 못 낮출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친다면 우리 증시는 오른쪽 위를 보기가 어렵나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저는요, 그래서 오히려 좀 칼라에 집중을 하는 편이 훨씬 칼라?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이 항상 맞는 건 아닌데요. 네. 일단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 전략을 상정을 하면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